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린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하루 최대 18%까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일 평균 499만 대. 명절이면 약 550만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고속도로. 그런데 그 화려한 반세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켜켜이 쌓인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고속도로. 대다수 교량들이 거의 50년 이상 이용됐기 때문에 70년대 기술이 현재 기술보다는 아무래도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노후 부진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이 터널도 26년 됐지만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다른 교량이 26년 터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보수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노후화된 고속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국토의 대동맥, 5,000km의 역사,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들어온 적신호.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내 자동차 등록이 2,500만 대를 돌파해 국민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시대. 국민 생활에 편의를 주는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고속도로를 신설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요. 지금 현재 세종에서 포천 노선인데 구리에서 포천까지는 비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근본에는 안성에서 구리까지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안성과 구리를 잇는 이 고속도로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간 규모가 72km에 달하는데 완공이 되면 수도권 남부의 교통 혼잡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포장 효과가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파면해서 이제 노면을 집도가 되는데 이것은 배수성 포장은 물이 바닥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연속 배수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이 표면에 비가 오더라도 물이 표면에 거의 남지가 않고 전 노선에 지금 적용되는 것은 아마 최초입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이 발전했고 고속도로에도 새로운 공법이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안전 운행을 돕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수출, 수입 품목 등을 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총 연장 길이가 415km로 현재 가장 긴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완공되면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과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5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고속도로는 32개, 총 연장 길이는 4,112km에 달하는데요.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면 전체 43개, 그 길이는 무려 5,000km가 넘습니다. 총 연장 5,000km 시대. 이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약 499만 대.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550만 대 이상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고속도로. 그런데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도로 꺼짐 현상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지금
폭염으로 인해 도로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폭우나 폭설로 인해 땅 꺼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곳곳에 시설물까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량 보수공사가 한창인 논산의 고속도로입니다. 다시 짓는 겁니다. 다시 짓는 겁니다. 예. 그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전면 개축인데 전면 개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 논산 분기점에서 서대전까지 연결되는 호남지선에 있는 교량인데요. 현재 39m짜리 교량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방천교는 1970년도에 건설되어서 54년도 이용된 굉장히 노후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진단 결과 전면 개축,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우리 공사 자체 예산을 갖다 투입해서 지금 현재 전면 개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과 자연재해 등으로 교량 역시 노후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 이제 호남고속도로하고 호남지선만 하더라도 197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대다수 교량들이 거의 50년 이상 이용됐기 때문에 70년대 기술이 현재 기술보다는 아무래도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거로 판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량도 사람과 같이 수명이 있는데 OECD 평균 교량 수명은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교량을 폐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교통량의 집중과 제설제 사용 등으로 인해 교량의 평균 수명을 60년 정도로 보고 다른 나라보다 더 공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 중인 교량 9,000개 이상이 평균 20년이 경과됐고 경부선, 호남선 등 7개 노선의 교량 25개는 50년이 초과된 교량이라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노후 포장 비율은 2016년에 비해 2023년에 2.5배가 늘었고 노후 구조물 비율은 7배나 늘어났으며 1990년 이전에 건설된 노선은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구조물의 수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해마다 증가하는 구조물의 보수 예산은 고속도로 통행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도로공사 전체 수입의 한 95%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통행료는 15년 이후에 9년째 동결 중이고 그에 비해서 감면액은 급증하고 있어서 그 원가 대비 통행료 수입 비율이 78%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도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 추다비 등 지출 교문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 그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의 서쪽으로 출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여 서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톨게이트입니다. 입구, 출구 각각 10만 대씩 총 20만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같은 경우는 서서울 영업소 기준으로 약 3억 1천만 원 정도가 통행하고 있고 그중에 현금 차량의 비율은 약 1.3%, 현금으로 따지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통행료 수납은 현금이나 카드 결제 그리고 하이패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 요금과 킬로미터당 요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요금은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해의 미납 건수는 2023년 기준 대략 한 3천만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습적으로 이용하시는 미납 차량들이 많고요. 100회 이상 미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 2020년 518억 원을 기록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2년 656억 원, 2023년에는 772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려 1,900번 이상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상습 미납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길 막혀 있을 때는 아깝죠. 왜냐면 이게 고속도로인지 일반 도로인지 뭐 모르니까요. 근데 요즘에 길 많이 막혀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런 통행료는 뭐 일반 대중교통 같은 그런 개념에서 값이 조금 싸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주요 국가하고 우리나라 통행요금을 비교했을 경우에 저희 통행요금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인데요. 주행거리에 따라 통행요금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50km 주행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4분의 1, 유럽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행요금은 일본과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데요. 연간 통행료 수입은 2023년 기준 약 4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은 원금과 이자 상환에 4.9조 원, 그리고 고속도로 유지 관리에 3.4조 원, 고속도로 건설에 1.4조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약 4,300억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통행료는 고속도로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신설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통행료 감면 재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명절이나 친환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총 면제 14종, 그리고 할인 9종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각종 면제, 감면 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감면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통행료를 지난 9년 동안 동결을 했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명절 때마다 면제를 해주고,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 부분 면제를 해줬고, 통행료 수입이 확대되지 못하니까 그게 또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하나가 되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소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평가되거든요. 도로공사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고,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건데, 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 29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38.3조 원 정도의 규모로 적자가 늘었고요. 한국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에는 장기간 동결된 상태. 통행료를 늘리지 않느냐? 그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올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정치층에서는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정치성 포퓰리즘이 절대적으로 그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쌓아놓은 거죠.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적당히 올리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관적인 거겠지만 이 장거리를 갈 때는 확실히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런데 막히기까지 하면 더 부담스럽죠. 내가 정말 고속도로다운 걸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용료를 냈다고 생각하면, 도로공사라 하면 이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죠? 국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쓴다면 통행료에 대해서는 좀 국민이 다 같이 좀 이래 덕을 보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통행료 현실화를 두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인 지금, 전문가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이 아주 낙후된 후에야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이제 그때야 정비 관련된 자금을 늘려주는데,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늦었죠.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나쁜 경우는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은 다음에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자금을 줘야 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채를 안고서라도 시설 보수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요. 이게 98년도에 준공된 터널이거든요. 이제 공연이 26년을 사용을 했고 그 중간에 이제 제설제라든지 너무 사용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좀 열화돼서 파손된 겁니다. 터널 내부의 구조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질 수 있습니다. 터널 벽의 균열이나 누수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50년이 넘는 고속도로의 역사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 보장일 것입니다. 도로공사 생지가 한 55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구조물이 그 상태로 왔으면은 앞으로는 계속 노후 구조물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이 터널도 26년 됐지만은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다른 교량이 26년 터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보수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수 물량이 늘어나니 시설 개량과 유지 관리, 즉 안전 투자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매년 5%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도 그 액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전 투자비는 증가하는 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일일 평균 통행량 499만 대, 명절에는 550만 대 이상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 접근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라든지 장비를 투입을 안 함으로써 점검에 대한 예산 부분에서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으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량이 많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 고속도로 점검은 일반 도로 점검에 비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어 더 집중적이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최근엔 드론, 3D 장비 등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잘 끼고 있죠? 네, 장비 화면 잘 나오고 이상 없습니다. 이제 포털 많이 발견됐나요? 네, 한 20개가량 지금 측정했습니다. 포털은 이제 도로에 가다 보면은 좀 도로가 파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탐지를 해주는 기기입니다. 이게 포툴 자동 탐지 기기인데 실시간으로 도로 영상 찍은 다음에 포툴이 탐지가 되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자동으로 사진이랑 위치가 사무실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고수를 할 때 좀 참고를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점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한해서 통행요금을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는데요. 통행요금은 전액 국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보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의 주역이자 이제는 국민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고속도로.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결돼야 할 통행료 문제.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비용은 일단 발생되면 어딘가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끝에 가서는 그 비용을 내야 돼요. 오랫동안 동결할수록 마지막 할 수 없이 올려야 될 때는 더 크게 올라가니까 더 큰 부담으로 보여지죠. 마지막에 한꺼번에 크게 올리지 말고 매년 조금씩 올리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통행료가 9년 동안 동결됐다는 것 자체가 그간의 어떤 원가라던가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그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통행료를 그 원가를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거를 허용을 해야 됩니다.